잠깐 영상 끄지 마세요. 2026년 3월 중동 어딘가의 밤하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이란이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자폭드론, 뒤섞인 대규모 공격이었습니다. 174발의 탄도미사일이 하늘을 가르며 날아왔습니다. 드론 689기가 때를 지어 몰려왔습니다. 순항미사일 8기가 저공으로 파고들었습니다. UAE의 방공 경보가 울린 것은 새벽이었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UAE 방공망이 일제히 가동됐습니다. 미국의 사드, 패트리엇, 이스라엘의 에로우, 바라게잇, 그리고 한국산 천궁2,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맹렬히 돌진했습니다. 그리고 96%, 60발 중 57발 이상이 표적을 마쳤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UAE 국방부 공식 통신사 WAM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높은 효율로 요격했다. 그리고 실전 종료 5일 만에 UAE는 한국 정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궁을 더 보내달라고.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실전 5일 만에 추가 주문이라니. 방산업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한 선배 동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는 그 어떤 마케팅보다 강력하다. 천궁2는 지금 세계 최고의 마케팅을 한 셈이다. 그 말이 맞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이 주목한 건 단순히 높은 요격률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10개 포대 중 2개밖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한 통합 테스트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대규모 복합 공격 환경에서 96%를 기록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건 운이 좋아서 나올 수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마지막 낙하 단계에서 속도가 마하오를 넘습니다. 그것을 공중에서 마치는 겁니다. 한 비유가 있습니다. 총알로 총알을 맞히는 것. 그게 지대공 요격 미사일의 과제입니다. 천궁2는 그걸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해 96%가 표적을 마쳤습니다. 이 숫자가 나오는데 걸린 시간 14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국산도 아니고 러시아산도 아니고 이스라엘산도 아니고 한국산이 어떻게 중동 하늘에서 96%를 기록했을까요?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30년 전 어느 연구소 지하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부 한 명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되돌려야 합니다. 2004년으로. 충남의 한 바닷가 새벽에 배를 띄운 어부의 그물에 뭔가 걸렸습니다. 쇳덩어리였습니다. 이상하게 생긴 금속 조각,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밴 녹슨 금속이었습니다. 어부는 그것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뭔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분은 그 잔해를 들고 국방과학연구소 ADD로 찾아갔습니다.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혹시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연구진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2년 동안 원인을 찾지 못했던 실패한 미사일의 잔해였습니다. 연구진은 밤새워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2년 동안 풀리지 않던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추진기관 노즐 부근에 구멍이 생겨 추진력이 새어나간 것, 바로 그게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어부 한 명의 결정이 대한민국 방공 역사를 바꿨습니다. 잠깐 더 되감아 볼게요. 처음으로. 1990년대 후반 대한민국 국방부는 결심합니다. 낡은 지대공 미사일을 대체할 새 미사일을 우리 손으로 만들겠다고. 주변에서 만류했습니다. 왜 그 고생을 합니까? 패트리엇을 미국한테 사오면 됩니다. 아니면 러시아 S-300을 사오면 됩니다. 검증된 무기를 사오는 게 훨씬 현명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대한민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만들겠다. 개발비 약 5천억 원. 타국에서 비슷한 무기를 만들려면 10조 원 이상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참고할 선례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개발이었습니다. 1998년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연구소 지하 실험실, 칠판에 수식이 가득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시작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기술을 벤치마킹했습니다. 당연히 핵심 기술은 절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직접 개발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 첫 번째 시험 발사.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발사. 또 실패했습니다. 원인을 몰랐습니다. 데이터도 없었습니다. 어디서 뭘 잘못했는지 실마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연구진은 처음부터 다시 분석했습니다. 밤을 새웠습니다. 다시 설계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어부의 그물이었습니다. 바다 밑에 가라앉아 있던 잔해 하나, 그 조각이 14년짜리 개발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연구진은 다시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2012년 천궁이 완성됐습니다. 완성됐을 때 연구진은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나중에 ADD 관계자가 한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발사에서 표적을 맞췄을 때 아무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그냥 멍하니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너무 오래 걸렸고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기쁘다기보다는 실감이 안 났습니다. 14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개발을 시작했을 때 갓 입사한 연구원이 끝날 때는 중간 간부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을 먼저 보내기도 했을 겁니다. 그 14년이 천궁에 녹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천궁이 완성됐을 때 세상은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짧게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는 방산 시장에서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진짜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팔 것인가? 세계 방산 시장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같은 나라들이 수십 년간 구축한 네트워크로 돌아갑니다. 단순히 무기가 좋다고 팔리는 게 아닙니다. 신뢰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실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필요합니다. 한국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실전 경험도, 방산 수출의 역사도, 중동 국가들과 쌓아온 방산 네트워크도. 그런데도 한국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2020년 UAE 수출 예비 승인이 났습니다. 협상이 본격화됐습니다.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의 외교팀, 협상팀, 기술팀 그 모든 사람들이 수년에 걸쳐 쌓아온 결과였습니다. 14년 수백 번의 실패, 어부 한 명의 선택. 이게 천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유럽의 한 방산 연구기관에서 2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중동 방공 시장을 분석하는 게 제 일입니다. 중동은 세계 방산 시장의 핵심입니다. 석유 자금이 있고 지정학적 위협이 있고 그래서 무기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미국 방산 기업들이 중동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수백억 달러입니다. 이스라엘, 프랑스,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장에서 20년을 보냈습니다. 어떤 나라가 무기를 사고, 어떤 조건으로 사고, 왜 특정 나라의 무기를 선호하는지. 저는 그걸 분석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에게 2020년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이 일을 하다 보면 별별 나라의 별별 무기를 다 봅니다. 미국의 패트리엇, 러시아의 S-400,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그리고 그것들이 실제 전쟁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2020년 우리 연구소에 이런 보고서가 올라왔습니다. 한국이 UAE에 천궁을 팔려고 한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UAE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방산 구매자 중 하나입니다. 미국, 이스라엘, 러시아, 프랑스 수십 년간 방산 강국들이 공들여온 시장이거든요. 그 시장에서 한번 입지를 굳히면 수십 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번 실패하면 영원히 문이 닫힙니다. 그 시장에 한국이 끼어든다고요? 그것도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패트리엇이 있는데요. 제 동료 하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자동차랑 스마트폰은 잘 만들잖아. 그런데 미사일은 좀 다른 세계잖아. 저도 속으로 동의했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솔직히 한국 방산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는 이랬습니다. 소총은 좀 만들고 장갑차는 그럭저럭 만들고 K9 자주포가 좀 주목받고 있고 그 정도 아닐까?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은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가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국이 끼어드는 건 솔직히 무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2021년 11월 UAE 국방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천궁2를 구매할 계획이다. 저는 의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서랍을 열어 그 보고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그리고 2달 뒤인 2021년 12월 31일 계약서에 서명이 이루어졌습니다. 금액은 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2천억 원. 한국 방산 역사상 단일 유도무기 최대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유럽의 동료들과 제가 나눈 대화가 기억납니다.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어떻게 그 계약을 따낸 거야?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측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서울에서였습니다. 강남의 한 카페, 그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져 있었습니다. 오랜 협상으로 지친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UAE가 왜 한국을 선택했습니까? 그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걸 우리가 줬습니다. 성능, 가격, 납기 그리고 신뢰.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격입니다. 패트리엇 PAC-3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 약 4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5억 원입니다. 천궁2 요격 미사일 한 발 가격 약 15억 원입니다. 3분의 1 가격입니다. 중동의 위협은 현실입니다. 예멘 후티 반군이 매달 미사일을 쏩니다. 이란의 위협도 상수입니다. 쏠 때마다 55억짜리 미사일 한 발로 막아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같은 성능을 15억으로 막을 수 있다면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납기입니다. 방산 시장에서 납기 지연은 거의 관례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유럽의 방산 강국들도 계약 후 수년씩 지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다른 나라 주문이 밀려 있어서요. 부품 조달이 늦어지고 있어서요. 이런 말을 반복합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답답하기 짝이 없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계약하면 약속한 시간에 맞춰 납품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서 이게 얼마나 희귀한 일인지 직접 이 바닥에 있는 사람만 압니다. 세 번째, 신뢰입니다. UAE와 한국은 이미 아는 사이였습니다. 바라카 원전, 한국이 건설했습니다. 당대 세계 최대 원전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아무도 한국이 해낼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이 쟁쟁하게 경쟁했는데 한국이 따냈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었습니다. 일정을 마쳤습니다. UAE는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을. 바라카 원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릴게요. 2009년 UAE가 원전 사업자를 선정하는 국제 입찰을 열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이 뛰어들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들이었습니다. 한국도 참가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이 원전 수출을 한다는 건 상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한국은 원전 기술을 미국에서 받아온 나라였습니다. 그 기술을 팔겠다고요? 그런데 한국이 따냈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의 계약, 한국 역사상 최대 단일 수출 계약이었습니다. 왜 한국이 이겼냐고요? 가격, 기술 이전, 그리고 납기 지금 천궁과 똑같은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지었습니다. 2020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UAE는 기억했습니다. 한국은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을. 그 신뢰가 천궁 계약의 뒤를 바쳤습니다. 계약이 성사된 날 한국 협상팀에 있었던 한 관계자는 나중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UAE 측이 워낙 까다로워서. 미팅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UAE 담당자들이 우리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은 다른 나라 방산 업체와 다르다. 우리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하고 모르면 모른다고 한다. 그게 신뢰가 됐다고요. 솔직함이 신뢰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라카 원전이 뒷받침이 됐습니다. UAE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말한 대로 한다는 것을, 약속한 것은 지킨다는 것을. 무기가 아무리 좋아도 신뢰 없이는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방산 시장의 오랜 진리입니다. 한국은 그 신뢰를 원전을 통해 쌓았고 천공을 통해 증명했습니다. 계약 발표 직후 방산업계가 술렁였습니다. 한 유럽 방산 전문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이 중동 방공 시장에서 기존 강자들을 밀어냈다. 가격, 신뢰를 무기로.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2026년 3월. 이란이 UAE를 향해 미사일을 쐈습니다. 탄도미사일 174발, 드론 689기, 순항미사일 8기. UAE의 다층 방공망이 가동됐습니다. 사드, 패트리엇, 에로우, 바라게잇 그리고 천궁2. 그런데 그날 밤 저는 이상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천궁2 2개 포대가 실전 투입됐습니다. 잠깐요. 아직 10개 포대 중 2개밖에 배치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완전한 시험과 통합 과정이 끝나기도 전에 실전에 던져진 겁니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습니다. 아직 검증이 안 된 무기가 실전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 바닥에 오래 있다 보면 압니다. 잘 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걸로 끝입니다. 한 번의 실패가 수십 년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60여 발의 천궁 요격 미사일이 밤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수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공중에서 방향을 틀었습니다. 측추력기가 작동했습니다. 음속의 5배로 날아가는 탄도미사일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새벽이 됐을 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후에 공개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재구성해 보겠습니다. 천궁2는 탐지 레이더가 적 미사일을 포착하면 교전 통제소가 위협도를 분석합니다. 어떤 미사일을 먼저 막을 것인지, 어느 방향에서 오는 게 더 위험한지 그 판단을 수초 안에 합니다. 그리고 발사 명령이 내려지면 유도탄이 수직으로 솟아오릅니다. 하늘 높이 올라가는 동안 측추력기가 작동합니다. 방향을 틀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향합니다. 음속의 5배로 돌진합니다. 직격이 안 되면 근접신관이 작동합니다. 폭발력을 표적 방향으로 집중시켜 파편으로 격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수십 초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날 밤 천궁2는 그 과정을 60번 넘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96%에서 성공했습니다. 요격률 96%. 저는 그 숫자를 보고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된다. 군사 전문가들이 술렁였습니다. 탄도미사일과 드론이 혼합된 고난도 환경에서 96%. 이 숫자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패트리엇 PAC-3, 미국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은 세계 최고의 방공 시스템입니다. 실전에서 8,090% 내외를 기록하는 것도 대단한 성과로 평가받습니다. 천궁2는 실전 첫날 96%였습니다. 그것도 아직 완전히 배치도 안 된 2개 포대로. UAE 국방부 공식 통신사 WAM이 성명을 냈습니다. 높은 효율로 요격했다.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UAE에 실전 투입된 천궁2 2개 포대가 표적을 향해 60여 발의 요격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 중 96%가 표적을 요격했음을 확인했다. 그리고 아부다비 사디아트 섬과 칼리파 시티 일대에 요격 파편이 낙하했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이 주목했습니다. 그 낙하 지점은 천궁2의 방어 책임 구역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실전 종료 5일 만에 UAE가 한국 정부에 긴급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천궁을 더 보내달라고. 실전 이후 중동이 바뀌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이미 2023년 11월 천궁 10개 포대 약 4조 2천억 원을 계약한 상태였습니다. UAE의 실전 결과가 나오자마자 사우디는 한국에 연락했습니다. 납기를 앞당길 수 있습니까? 빨리 받고 싶다는 겁니다. 이라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024년 9월 약 3조 7천억 원을 계약한 이라크도 긴급 납기 단축을 요청했습니다. 중동 전역에서 한국 방산 기업의 연락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한국 방산 기업이 이란 전쟁의 수혜자로 부상하고 있다.
천궁2는 패트리엇을 대체할 수 있는 신뢰성 높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 CNN도 이렇게 전했습니다. 한국의 방산 수출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하며 K방산은 더 이상 이군이 아니다. 일본 니케이 신문은 이런 분석 기사를 냈습니다. 중동 하늘을 지킨 한국 미사일, 가격도 성능도 입증됐다. 한국 방산의 부상은 일본에게도 시사점이 크다. 독일 방산 전문 매체는 이렇게 썼습니다. 천궁2의 실전 성과는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다. 유럽 국가들도 한국산 방공 시스템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국의 에로우, 아이언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방공 시스템을 보유한 이스라엘의 방산 전문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성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저는 그 반응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리고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한국은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주목하기 훨씬 전부터 1998년부터 14년 아무도 모르는 연구소에서 2021년 계약 아무도 믿지 않는다고 했을 때 2026년 실전 세상이 처음으로 보게 됐을 때 한국은 항상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는 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제대로 보지 못했을까? 저는 파리에 있는 동료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프랑스 방산 컨설턴트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우리는 한국을 무시했어. 자동차 파는 나라, 스마트폰 파는 나라 정도로만 봤지. 무기는 우리들이 세계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이번에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았어. 이스라엘 방산 전문가와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가 천궁의 요격 데이터를 분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측추력기 방식의 초기 회전 기술이 이 정도 정밀도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랍다. 솔직히 우리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이 한국 미사일 기술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 저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미국 방산 전문 매체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천궁2의 실전 성과는 미국 방산 업계에도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중동 방공 시장에서 패트리엇의 독점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 패트리엇의 경쟁자가 나타난 겁니다. 그것도 한국에서. 저는 그 기사들을 하나씩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구나. 실전 결과를 숫자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개발 기간 14년, 개발비 약 5천억 원. 타국 동급 시스템 개발비 10조 원 이상. 한국은 5분의 1 비용으로 만들었습니다. UAE 수출 계약 규모 35억 달러. 약 4조 2천억 원 한국 방산 단일 유도무기 최대 수출 계약. 사우디아라비아 추가 계약 약 4조 2천억 원. 이라크 계약 약 3조 7천억 원. 세 나라 합산 계약 규모 약 12조 원 이상. 그리고 실전 요격률 96%. 패트리엇 팩3 미사일 한 발 가격 55억 원, 천궁2 한 발 가격 15억 원. 가격은 3분의 1. 이 숫자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방산시장 20년 경력자인 저는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방산시장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한 나라가 특정 무기 시스템을 도입하면 수십 년을 씁니다. 부품 호환, 훈련, 유지 보수 체계가 모두 묶여있기 때문입니다. 패트리엇을 쓰던 나라가 갑자기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동에서는 바뀌고 있습니다. 패트리엇이 있어도 천궁을 추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성능과 가격 때문입니다. 이건 방산 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천궁2가 전 세계 중거리 방공 시장의 새로운 표준이 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가지가 궁금했습니다. 천궁,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한국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잠시 생각하다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활입니다. 하늘을 지키는 활. 하늘의 활, 저는 그 이름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14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붙인 이름.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장에 뛰어들면서 써낸 계약서에 적힌 이름.
그리고 2026년 3월에 밤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마치며 날아간 미사일의 이름. 천궁. 저는 방산 연구를 20년 했습니다.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프랑스, 이 나라들이 만든 무기의 성능을 분석해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은 잘 몰랐습니다. K-팝 나라, 삼성 나라 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 3월의 그 밤, 한국산 미사일이 중동의 하늘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마치는 장면을 보면서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14년 동안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부가 건져 올린 잔해 하나에서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35억 달러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96%를 기록했습니다. 이건 운이 아닙니다. 이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방산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전에서 검증된 무기만이 진짜다. 천궁2는 이제 진짜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국을 20년 동안 분석해온 방산 전문가로서 폴란드에서도 흥미로운 반응이 나왔습니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FA-50 전투기를 대규모로 도입한 나라입니다. 폴란드 방산 담당 관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무기를 선택한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납기와 기술 이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천궁의 실전 성과를 보니 우리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한국은 약속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방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UAE가 먼저 계약했을 때 우리는 의심했습니다. 한국 미사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늦게 도입한 게 후회됩니다. 이 나라는 무언가를 한번 마음먹으면 결국 해냅니다. 14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패트리엇 앞에서 주눅 들지 않고 아무도 믿지 않아도 자기 길을 갑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세계가 주목하게 만듭니다. 반도체가 그랬습니다. 자동차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궁이 그러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방산 강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20년 전 제가 이 업계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선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방산 시장에서 신뢰를 쌓으려면 최소 20년은 걸린다. 실전 경험이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 그 말이 맞습니다. 한국은 그 20년을 걸었습니다. 1998년 개발 시작, 2012년 완성, 2021년 UAE 계약, 2026년 실전 검증. 딱 2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가 봅니다. 천궁의 성공을 이해하려면 한국 방산 전체의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2020년대 초반 유럽에서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럽 각국이 방위비를 긴급하게 늘렸습니다. 무기를 사야 했습니다. 빠르게, 대량으로. 그런데 미국과 유럽 방산 기업들이 납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 능력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손을 들었습니다. K9 자주포, 폴란드에 672문을 계약했습니다.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이집트도 구매했습니다. FA-50 경전투기, 폴란드에 48대를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천궁2, UAE, 사우디, 이라크로. 한국 방산이 전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한국이 가능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한국은 항상 전쟁 준비 상태입니다. 휴전 상태인 나라니까요. 그래서 방산 생산 능력을 평시에도 유지합니다. 다른 나라들이 평화 시기에 생산 라인을 줄였을 때 한국은 유지했습니다. 둘째, 한국 무기는 실제로 한국군이 씁니다. K9 자주포를 한국군이 씁니다. 천궁을 한국군이 씁니다. 자기 나라 군대가 쓰는 무기니까 품질을 타협할 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출용 무기의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셋째, 납기를 지킵니다. 이건 한국의 DNA 같은 겁니다. 빨리빨리 문화라고 놀리지만 방산 시장에서 납기 준수는 신의와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결합돼서 지금 한국 방산의 폭발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더 선명합니다. 2010년 한국 방산 수출액 약 12억 달러, 세계 방산 수출 순위권 바뀌었습니다. 2022년 한국 방산 수출액 약
173억 달러,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12년 만에 14배가 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천궁의 UAE 계약이 실전으로 검증되면서 다음 도약의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방산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 한국 방산의 성장이 더 가팔라질 것으로 봅니다. 천궁2 실전 검증이 그 트리거가 됐습니다. 왜 한국이 이 무기를 만들기로 했는가? 왜 처음부터 만들겠다고 고집했는가? 한국은 지금도 미국의 패트리엇을 씁니다. 동시에 자국산 천궁도 씁니다. 두 가지를 같이 운용합니다. 이게 이상해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 것도 있는데 왜 힘들게 만드냐고. 그런데 방산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전쟁이 나면 미국은 자국 무기를 우선 공급합니다. 부품도 미사일도 한국에 먼저 줄지 아니면 다른 동맹국에 먼저 줄지는 미국이 결정합니다. 한국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인 무기가 없다면 방어를 남에게 맡기는 겁니다. 천궁은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단순히 수출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키겠다는 의지에서, 그리고 그 의지가 지금 UAE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로 보면 2022년 한국의 방산 수출액은 약 173억 달러였습니다. 역대 최고치였습니다. 세계 방산 수출 순위에서 한국은 이제 10위권 안에 들어갑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한국은 방산 수입국이었습니다. 사는 나라였지 파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팝니다. K9 자주포, FA-50 경전투기, 천궁2.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무기들이 세계 시장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이 변화가 어떻게 가능했냐고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4년 동안 수백 번의 실패 끝에도. 그리고 어부 한 명이 자네를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한국 관계자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천궁 계약 협상에 참여했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지금 어떤 기분이냐고. 그분이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무기가 실전에 안 쓰이길 바랐습니다. 실전에 쓰인다는 건 전쟁이 났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막상 실전에서 96%가 나왔다는 보고를 받았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났냐고 물었습니다. 그 숫자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알아서요. 14년 동안 포기하지 않은 연구원들, 야근하고 주말에도 나와서 다시 분석하고 다시 만들고, 그리고 어부 한 분이 자네를 버리지 않아서 그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모여서 그 숫자가 나온 거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대한민국의 한 연구소 지하 실험실. 젊은 연구원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교과서도 없었습니다. 참고할 선례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만들어야 했습니다. 시험 발사가 실패할 때마다 그들은 다시 분석했습니다. 다시 설계했습니다. 다시 만들었습니다. 2년 동안 원인도 몰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부가 건져 올린 잔해 하나, 그게 전환점이 됐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98년에 개발을 시작했다면 그때 30대였던 연구원이 지금은 50대 후반이 됐을 겁니다. 그분들은 2026년 3월의 뉴스를 봤을까요? 천궁2가 UAE 하늘에서 탄도미사일을 막아냈다는 뉴스를 봤다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 연구원들이 지금 어디 계신지 모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은퇴하셨겠죠. 어떤 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계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만든 미사일이 2026년 3월에 밤하늘에서 날아올랐습니다.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중동의 하늘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는 물건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것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그것들은 어딘가에서 밤을 새운 사람들이 만들었습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천궁도 그랬습니다. 어부 한 명이 자네를 버리지 않은 덕분에, 연구원들이 포기하지 않은 덕분에, 협상가들이 아무도 믿지 않는 시장에 뛰어든 덕분에 지금 중동의 하늘을 한국산 미사일이 지키고 있습니다. 천궁. 하늘의 활.
그 이름처럼 한국산 미사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의 하늘을 지키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